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지현입니다. 3월이 지나고 이미 4월달인데도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자, 새로운 봄을 맞아서 저희들도 촬영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병원이 이전하게 됐거든요. 좀 더 예쁜 곳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오늘은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할 거냐면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또는 무기질이라고 하죠. 오늘 제가 모발 검사를 환자한테 설명하면서 미네랄은 어떻고요, 무기질이 어떻고요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무기질이 또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를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오늘은 유기물과 무기물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유기물은 뭐냐면 유기, 즉 생명이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즉 옛날에는 1920년대쯤에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물질 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거나 걔네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물질들이 바로 유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유기물질들을 보니까 바로 탄소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96%가 탄소나 질소나 또 산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탄소 구조 복합물이 유기물을 주로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런 탄소가 이루고 있는 성분들 때문에 이것을 태워버리면 새까맣게 타버리게 돼요. 그럼 탄소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죠? 바로 흑연. 우리 연필심이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그 탄소가 단단하게 문제가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유기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옛날부터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생각했던 생명체를 이루거나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탄소 구조물이긴 하지만 흑연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무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무기물은 뭘까요? 무기물은 이런 물질들을 제외한 다른 물질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부분 흙에서 나오거나 광물, 금속 이런 데서 나오는 물질들을 바로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생명체를 이루고 있지는 않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4% 정도가 이런 무기물이 존재합니다. 무기물을 또 다른 말로 바로 미네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네랄이라는 이름을 듣거나 또는 무기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친숙한 단어로 바꿔보면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아연, 구리, 셀레늄 이런 것들이 바로 무기물 또 무기질에 속하는 물질들입니다. 오늘은 그 무기질 중에서 셀레늄을 좀 얘기를 더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셀레늄이 정말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무기질이 뭐냐 하는 것처럼 아직도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셀레늄은 금속은 아닌데 바로 이런 광물에 사는 무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레늄은 지구상에는 이 단독으로 보통 존재하지 않고요. 다른 물질과 복합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셀레늄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 전에 발견되었던 텔루lum이라는 물질이라든지 또는 황이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이거와 가장 유사한 물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보니 그거와 구조가 조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텔루lum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어로 지구라는 이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셀레늄을 발견하면 달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셀레늄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셀레늄은 열을 가해서 태워보면 푸른색으로 불빛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달이라는 이미지하고 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달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셀레늄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셀레늄을 들어보신 분은 가장 많이 알고 있겠지만 바로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는 비타민 E보다 한 2000배 이상의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셀레늄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 투여하게 되면 글루타치온 페록시데이즈라는 효소를 강력하게 작용을 시켜서 항산화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셀레늄은 그거 외에도 또 중요한 작용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아미노산과 결합을 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구성 물질들을 이루는 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존재하게 되냐면요. 심장, 비장, 간, 남성들은 바로 고환, 여기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셀레늄이 남성을 위한 미네랄이라고도 하는데요. 고환과 전립선 근처의 정관에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자를 생성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 셀레늄 결핍이 심하게 오게 되면 남성 불임의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심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중국 지역에는 셀레늄이 특히 결핍된 지역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는 이 캐산병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질병이냐면 바로 심근병증, 심장에 병이 생기는 질병인데요. 갑자기 심장이 멈추게 되는 심보전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구조물들을 이루는데도 이 셀레늄이 꼭 필요한 거죠. 하지만 셀레늄의 작용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요즘 가장 관심이 있는 바로 면역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항암 작용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는 거죠. 앞으로의 시간별로 제가 셀레늄이 어떤 작용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셀레늄이 종류가 있는지, 셀레늄은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는지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